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냉기를 느껴본 적 있나요? 사랑이라는 이 거래에서 당신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 당신은 에너지, 보살핌, 젊음을 내어주지만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로. 그리고 당신을 위해 쓰이지 않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 사회는 그것을 일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대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을 보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현대의 결혼이 종종 여성에게 함정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이 영역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반지를 교환하기 훨씬 이전에 체결되는 무의식적 계약의 개념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잠수할 것입니다. 첫째, 왜 가장 강하고 헌신적인 여성들이 종종 에너지적으로 손해보는 관계에 빠지는지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영혼이 이 실망을 통해 실제로 해결하려는 심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성과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당신의 힘을 되찾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외관 뒤에 숨겨진 것을 볼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깊은 여정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이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의례적인 질문이 오간 후에 찾아오는 침묵. 그것은 귀에서 윙윙거립니다.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비난, 묻힌 꿈, 그리고 어떤 진짜에 대한 먹먹하고 쑤시는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나요? 웃음, 밤샘 대화, 마침내 자신의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 함께 가족뿐만 아니라 의미와 따뜻함으로 가득 찬 하나의 우주를 건설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당신 자신조차 숨쉴 공간이 부족한 건물의 주요 건축가, 건설자,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가족이라는 프로젝트의 관리자입니다. 물류 담당자, 심리학자, 요리사, 보모. 당신은 기능입니다. 효율적이고 대체 불가능하지만 기능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구석에서는 한때 위대한 사랑을 꿈꿨던 어린 소녀가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속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사기꾼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속인 것은 그가 아닙니다. 그녀를 속인 것은 이 시나리오를 유일하게 가능한 행복이라고 속여 팔아넘긴 전체 시스템, 전체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책감입니다. 나는 나쁜 아내야.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잖아. 수치심으로 가득 찬 이 내면의 목소리는 문제가 당신에게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당신의 무능력에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외롭다고 느끼게 합니다. 마치 행복해지는 간단한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하게 해주세요. 이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 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리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희망,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당신의 의식이 동의한 거래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반란은 치료해야 할 질병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조품이라는 독에 맞서 싸우는 당신의 내면 면역 체계의 작동입니다. 이 조용하지만 끈이 있는 저항의 목소리는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함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황금 세장 속에서 느린 죽음을 거부하는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만약 이 실망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위기가 당신의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 옆에 있는 남자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자발적으로 그에게 맡겼던 힘을 당신 안에서 깨우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해하세요. 정신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실망의 매 순간, 피로의 눈물 한 방울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침반의 화살입니다. 이 위기, 이 고통, 이 총체적인 불공평함의 느낌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잃어버리고 내어주고 잊어버린 것을 찾아 떠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묻힌 보물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실현되지 않은 힘입니다. 당신의 자기 셀프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이해하고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지도를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필수적이지만 고통스러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세계 전체가 세워진 사랑과 결혼에 대한 신화들을 무자비하고 정직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벽지를 다시 바르고 아름다운 그림을 걸려고 노력했지만 지지벽의 균열을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단계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의 토대가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곳에 살고 싶은지 결정하기 전에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 방들이 그렇게 자주 춥고 외로운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점검 후에야 우리는 이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의 미래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벌어진 상처를 필사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3가지 주요 반창고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인기 있는 것, 문제는 일상에 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랑이 더러운 접시, 널브러진 양말, 버려지지 않은 쓰레기에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우리는 로맨스가 주택대출과 피로 때문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일상은 더 깊은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에 불과합니다. 돈이나 무질서 때문에 싸우는 것은 거의 돈이나 무질서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 존중, 인정,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필사적이고 서투른 시도입니다. 일상은 이미 토대에 있던 균열만을 비출 뿐입니다. 두 번째 반창고, 문제는 소통에 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에 대한 책을 읽고 나 전달법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능동적 경청을 시도합니다. 이것들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알지 못하는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적 수준에서 당신이 말하는 언어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주에 속한다면 아름다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식적으로 친밀함을 요청하지만 그는 무의식적으로 요구를 듣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폄하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교활한 반창고, 문제는 나 또는 그에게 있다.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단점을 찾으며 자책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파트너를 이기주의자, 학대자 또는 나르시시스트로 낙인 찍으며 악마화합니다. 그러나 두 길 모두 막다른 곳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둘 다 당신을 위해 쓰이지 않은 연극의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합 무의식, 가족사, 그리고 당신 둘 다 무의식적으로 연기하는 문화적 신화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배우들을 비난하는 한 당신은 이 드라마의 진정한 작가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일상, 싸움, 침묵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병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당신의 관계가 회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회사에는 의식적이고 공식적인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 아이들, 공동의 미래, 주택대출. 이 모든 것은 정관에 기록되어 있고 여권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가족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세상과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큰 사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그림자진 비공식적인 회계도 있습니다. 이 검은 금고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자원인 정신적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 그에 대한 당신의 믿음, 날카로운 모서리를 매끄럽게 하는 당신의 능력, 집안의 감정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이 자원은 어떤 결혼 계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회사가 번성할지 파산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영상 제목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결혼은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이 그림자 경제의 주요이자 유일한 투자자가 될 때 손해가 됩니다. 그녀는 그의 성장, 그의 편안함, 그의 정서적 안정에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녀는 그의 경력, 그의 취미, 그의 평온함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남성, 특히 심리적으로 빈곤한, 즉 미성숙하고 자신의 영혼, 자신의 내면의 원천과 접촉하지 않는 남성은 이 에너지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됩니다. 그는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계좌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엄청난 잠재력을 믿었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총체적인 소지는 단순히 일과 일상에 대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계좌에서 그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월간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파산 직전이라고 외치는 그림자 은행의 명세서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침착하고 안정적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당신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이것을 하세요. 잠시 이 영상을 멈춰주세요. 가능하다면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남자 옆에서 완전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소진되었다고 느꼈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세요. 힘든 하루의 끝, 싸움 후의 순간, 혹은 조용한 가족 저녁 식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세요.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몇 가지 정직한 질문을 해보세요. 이 순간에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었나요?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가장 정교한 장치처럼 누구의 감정을 조정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누구의 야망을 지지하고 있었나요? 당신 자신의 두려움을 잊은 차에 누구의 두려움을 당신의 따뜻함으로 달래고 있었나요?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세요. 몸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강물처럼 당신에게서 흘러나와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거센 흐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일어나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누출입니다. 당신에게서 그에게로 가는 이 미세하지만 끊임없는 흐름을 느껴보세요.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몸에 닻을 내리세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무의식적 계약의 존재에 대한 육체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서명한 적은 없지만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본 당신의 생명력으로 매일 꼬박꼬박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계약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포착한 이 느낌, 이 에너지적 기증의 느낌은 당신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여성의 영혼 속에서 수세기 동안 펼쳐져 온 원형적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중력의 정확성으로 작동하는 보편적인 정신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이 드라마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정확하고 거의 외과적인 이름을 부여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니무스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질적으로 내면의 힘, 잠재력, 정신융이 그녀의 내면의 남성성이라고 불렀던 아니무스으로 가득 찬 여성이 종종 자신을 제한하는 세상에서 이 풍요로움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역설적인 일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모든 내면의 빛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듯이 남성에게 걸어버립니다. 그녀는 그를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실현하지 못한 자질 자신의 용기, 자신의 지혜, 자신의 창조적인 불꽃의 운반자로 봅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약점과 한계를 가진 현실의 그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투자한 그 눈부신 잠재력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꽃처럼 키우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모든 보살핌, 자신의 모든 믿음을 그에게 투자합니다. 그녀는 그의 뮤즈, 그의 버팀목, 그의 에너지원이 되어 언젠가 그가 꽃을 피우고 자신이 그에게서 보는 그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반사체를 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살핌, 그녀의 빛,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필요한 진정한 정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 있습니다.
이 정원은 바로 그녀 자신의 미개발된 힘, 그녀의 실현되지 않은 재능, 그녀의 억눌린 목소리입니다. 이제 잠시 외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우리는 이 정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무스가 무엇인지, 그것의 투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힘을 자신에게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기 말한 아니무스는 무엇일까요? 내면의 남성이라는 단순화되고 거의 만화 같은 정의는 잊어버리세요.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사는 어떤 가상의 마초가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깊고 웅장합니다. 모든 여성의 정신 내부에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실제적인 구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 이 다리는 감정, 정서, 직관, 그리고 존재의 세계 전통적인 여성의 세계에서 로고스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의미, 정신, 질서, 구조, 그리고 목적 있는 행동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형태 없는 아이디어가 명확성을 얻고 감정이 결정으로 바뀌며 꿈이 프로젝트로 변하는 영역입니다. 아니무스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길을 따르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행동하는 당신의 내면적 능력입니다. 이 다리가 약하거나 완성되지 않았거나 여성이 그것의 존재를 모를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외부 세계에서 찾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강한 아버지가 이 다리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생활에서는 남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윤기투사라고 불렀던 신비로운 심리적 연금술 행위가 일어납니다. 여성은 남성을 바라보고 자신의 건설되지 않은 내면의 다리의 청사진을 그에게 덧씌웁니다. 그녀는 그를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로고스의 구현으로 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의미야. 그가 나의 버팀목이야. 그가 나의 길이야. 그를 통해 내 삶이 구조를 얻어 그의 야망을 통해 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그녀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 자신의 로고스의 왕국의 열쇠를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빈곤한 남성 자신의 내면 세계의 열쇠가 없는 사람은 기쁨과 안도로 그것들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완벽한 공생, 위대한 사랑으로 위장된 치명적인 함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는 그의 길을 밝히고 그에게 힘을 주는 그녀의 정신적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그녀는 차례로 그녀의 의미, 그녀의 구조, 외부 세계로 가는 그녀의 다리가 되는 그의 기능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외부, 다른 사람 위에 세워진 모든 다리는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운명입니다.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깊고 우주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청사진과 당신 자신의 손으로 이 다리를 당신 안에 건설하는 신성한 작업을 시작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념이 추상적인 것을 멈추고 생생하게 되도록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시카와 마이클의 이야기입니다. 제시카를 소개합니다. 낮에는 대기업의 뛰어난 전략가로 수백만 달러의 예산과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지성은 날카롭고 그녀의 의지는 강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사무실 불이 꺼지면 그녀는 먹먹한 갈망을 느낍니다. 영혼 속에서 그녀는 시인이며 철학자입니다. 그녀는 의미, 창의성, 영적 깊이로 가득 찬 삶을 꿈꾸지만 그곳으로 가는 다리를 어떻게 건설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이클을 만납니다. 그는 자유로운 예술가입니다. 그는 제시카가 성공한 시스템을 경멸합니다. 그는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랭보를 인용하며 천재적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시카는 유아론과 꾸물거림이 아니라 반항, 자유, 그리고 영성을 봅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실직한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내면의 시인과 철학자의 살아있는 구현을 봅니다. 그녀의 아니무스가 자신의 화면을 찾았습니다. 투사가 시작됩니다. 제시카는 마이클이 아니라 그의 잠재력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그와 암묵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녀는 삶의 모든 산문을 맡을 것이고 그는 그녀의 시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를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자신의 시를 쓰는 대신 그의 서투른 장들을 고치고
그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합니다. 그녀는 육화된 그의 아니무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촬영되지 않은 영화를 투사한 빈 화면에 불과합니다. 수년이 흐릅니다. 5년, 7년, 소설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존재의 헛됨에 대해 논하며 그녀의 희생으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16시간 근무일 후에 어두운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재의 뮤즈가 아니라 지치고 몰아붙여진 말을 봅니다. 이 순간 투사는 산산조각납니다. 귀청이 터질 듯 고통스러운 명료함으로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의 영성은 그의 유아론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위한 아름다운 가리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서 진정한 창조자, 전략가, 그리고 유일한 에너지원은 항상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의미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그녀 자신이 그 다리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시카의 이야기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내 남편은 예술가가 아니야. 그는 성공적인 프로그래머야. 또는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직업이나 그의 개인적인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가 당신에게 어떤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이클은 보헤미안 창조자가 아니라 근면한 사업가, 믿음직한 엔지니어 또는 성실한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질문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어떤 부분을 그에게 내어주었는가입니다. 이것에 대해 깊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어떤 부분을 그에게 위임했습니까? 당신의 용기?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큰 결정을 내릴 권리를 그에게 넘기고 당신 자신은 안전한 후방을 관리하기 위해 남았습니까? 당신의 지혜? 당신은 그에게 관계에서 똑똑한 사람,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역할을 넘기고 당신 자신은 느끼는 사람의 역할에 동의했습니까?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당신의 능력, 당신은 그가 나중에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도록 당신의 천재적인 생각을 그에게 속삭였고 당신은 그의 성공에 기뻐했습니까? 신성한 것, 정신의 세계와의 당신의 연결, 당신은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당신의 멘토, 의미로 가는 당신의 안내자 역할을 넘겨주었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내어준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주었고 이것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강하고 똑똑하고 창의적이며 영적으로 탐구하는 여성이 되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을 포장하고 리본으로 묶어 남성에게 건네주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합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무대 위로 스스로 나서는 것보다 그의 뒤에 서서 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의 대가는 당신 자신의 삶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실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투사된 잠재력이 그를 통해 실현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길과 다른 과제를 가진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실망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의 영혼의 갈망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아니무스가 그의 불완전함을 두드리는 구실로 사용하여 내부에서 당신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충분해.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야. 나에게 올 시간이야. 이제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저는 당신에게 두 번째, 훨씬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나 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열쇠입니다. 당신이 맡겼고 아마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잊어버렸을 당신의 영혼의 부분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관계의 맨 처음을 기억하세요? 그가 당신에게 거의 완벽해 보였고 투사가 가장 강력하고 밝았던 그 마법 같은 단계. 그때 당신이 당신의 남자에게 가장 감탄했던 그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날카로운 지성, 모든 것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어떤 그림자도 흩어버릴 수 있는 그의 번뜩이는 유머 감각? 아니면 그의 야망,
그의 자신감, 그가 삶을 살아가는 가벼움, 혹은 그의 창조적인 용기였을까요? 당신에게 자석이었던 가장 중요한 자질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질을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가장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자질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는 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당신의 무한한 감탄은 사실 당신 자신의 미개발된 부분에 대한 갈망이 아닙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지성에 대해 의심했기 때문에 그의 지성에 그렇게 감탄했던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당신 안에서 평온함을 찾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평온함에 그렇게 매달렸던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자신의 야망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여 그것을 여성스럽지 않다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야망에 그렇게 매료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발견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음 공식으로 작성하세요. 나는 그 자질을 그에게 투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 안에서 개발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용기를 그에게 투사했습니다. 또는 나는 비실용적인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자유를 그에게 투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인정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이 영상 아래에 절대적인 정직의 공간을 만듭시다.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이 드라마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발견할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자유를 남성들에게 투사했습니다. 이 간단한 댓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사를 회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투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쪽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쪽에서도 믿음직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세상이 먼지로 부서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당신 자신의 당신에게 보이지 않던 빛을 반사했던 거울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거울이 깨질 때 당신 자신도 깨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냉기와 외로움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영혼 과학 연금술에는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을 숨긴다. 당신의 실망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할 기회를 갖는 최대 압력 지점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위대하고 신성한 변형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세요. 당신의 위기는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금술의 화로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실망시킨 남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불에 장작을 던진 비자발적인 연금술사입니다. 필요한 불, 외부 구원에 대한 당신의 환상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했던 불,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당신의 두려움과 의존성으로부터 분리해야 했던 불. 이 불은 당신의 고통과 실망이라는 무겁고 칙칙한 납을 당신의 자기 셀프라는 순수하고 빛나는 금으로 재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가 왜 나에게 이랬을까라는 질문을 멈추세요. 내 영혼은 왜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세요. 그에게서 당신의 고통의 원인을 보는 것을 멈추세요. 그에게서 당신 성장의 촉매제를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에게 감사하세요. 약이 된 고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고통이 당신 안에서 깨우는 그 놀라운 힘 때문에. 당신은 집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그 문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불에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떠날까요? 머무를까요? 최후 통첩을 할까요? 그를 바꾸려고 노력할까요? 정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불타는 집에서 가구를 재배치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작업은 내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어려운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투사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투사된 힘이 강력한 탐조 등의 광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수년 동안 그것을 그에게 비추어 그의 길을 밝히고 그의 모습을 중요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투사를 회수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의지의 노력으로 이 탐조 등을 180도 돌려 당신 자신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당신의 의미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이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당신의 버팀목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내면의 스테어젠 핵심을 키우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빛,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지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으로.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고 이 아첨하는 탐조 등을 끄는 즉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현실의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도 구원자도 괴물도 아닌 단순히 한 사람, 그의 강점과 그의 벌어진 구멍을 가진 꾸밈 없이. 그리고 둘째, 이것은 훨씬 더 무서운 일인데 당신은 현실의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힘과 함께. 그리고 힘은 기회뿐만 아니라 막대한 책임도 동반합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결정, 당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 더 이상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절대적인, 거의 무자비한 정직의 지점에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신이 아닌 이 현실의 사람과 새로운 성숙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 교훈에 대해 감사하고 이미 당신 자신의 반사되지 않은 빛으로 당신의 길을 밝히며 나아갈 것인가? 이 순간 이전에 내려진 모든 결정은 단순히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사를 회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 저는 융 자신이 자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여겼던 도구 하나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은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립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것은 매우 간단하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번에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에게서 짜증, 분노 또는 실망의 찌릿함을 느낄 때 멈추세요. 잠시 멈추세요. 당신의 첫 번째, 습관적인 반응은 비난, 비판 또는 차가운 침묵의 형태로 그것을 그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낡고 파괴적인 역동성을 부추길 뿐입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것은 신호야. 내 영혼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해. 혼자 있으세요. 비록 15분이라도. 욕실에서, 차 안에서, 발코니에서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곳이면 어디든. 앉아서 눈을 감고 몇 번 깊이 숨을 쉬세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그 감정, 짜증, 분노, 갈망에게 말을 거세요. 그리고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너는 정말로 나를 위해 무엇을 원하니? 그에게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이 고통을 통해 너는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잊혀진 부분을 내게 되돌려 주려고 하니? 그리고 그 후 단순히 침묵하고 들으세요. 머리로 답을 생각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스스로 올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미지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 하나의 단어로 또는 신체적 감각으로. 그의 수동성에 대한 당신의 짜증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기를 원해. 그의 부주의에 대한 당신의 분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스스로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주기를 원해. 그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당신의 실망은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결단력이야. 비판이나 분석 없이 오는 모든 것을 일기에 기록하세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당신은 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을 당신의 좌절을 위한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니무스와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내면의 다리를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실용적인 연금술입니다.
그리고 이 수련을 날마다 하면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결혼 시장에서 유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회는 여성이 유리한 상대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아름답고 편리하고 헌신적이며 비갈등적인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선택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외적인 속성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온전함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하고 의미와 행동의 세계로 가는 자신의 내면의 다리를 건설한 여성은 이 시장에서 노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녀는 기댈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버팀목입니다. 그녀는 누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지 찾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의미의 원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게 해주세요. 그런 여성들은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잡할 수 있고 요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가 침해될 때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투자하지 않는 남자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유아론을 시중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진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이 고동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질서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필요에서가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심리적 빈곤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부에서, 그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충만함을 똑같이 충만하고 온전한 사람과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 침묵하는 진정한 이득입니다. 이득은 부유한 남자와 성공적으로 결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마르지 않는 내면의 부의 원천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실존적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각자에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실망의 조용한 고통에서 투사의 눈부신 이해로, 희생자의 감정에서 자신의 연금술적 힘의 인식으로, 우리는 괴물이 아니라 잊혀진 보물을 찾기 위해 영혼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한 부적처럼 당신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통찰력이 여기 있습니다. 결혼이 여성에게 손해보는 거래가 되는 것은 남자가 돈을 적게 벌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녀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싸게 팔 때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안전과 사랑의 환상과 교환하여 자신의 내면의 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권리, 자기 실현에 대한 자신의 신성한 권리를 내어줄 때 일어납니다. 그녀가 본질이 아니라 기능이 되는 것에 동의할 때, 빛의 근원이 아니라 반사체가 되는 것에 동의할 때, 그녀가 자신의 내면 성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그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바라며 열쇠를 넘겨주는 이 행위 자체가 그녀의 불행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공동 은행 계좌나 소유한 제곱미터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의 자신의 무의식의 보물, 당신의 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온전함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개인이 필요 없는 접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고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자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자라게 한다면 당신의 정원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한다면 1년 후에 당신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덜 말하지만 당신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은 덜 행동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더 정확하고 효과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려는 분주하고 불안한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차분하고 뿌리 내린 자신감이 들어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가 그의 관심과 승인으로 채워야 했던 그 정서적 공허함은 당신 자신의 자기 존중으로 양분을 받아 내부에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강하고 동등한 개인의 동맹으로 변모하여 무한히 더 깊고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실의 빛이
진정하지 않은 모든 것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외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스테어젠 핵심이 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셀프의 핵심. 그리고 당신은 항상 그것에 기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기 전에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쓴 시간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에 대해서입니다. 눈을 돌리지 않고 당신의 영혼의 가장 고통스러운 구석을 들여다본 용기.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불편하고 심지어 파괴적일 수 있는 진실을 견뎌낸 용기. 이 여정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한 답과 빠른 해결책에 만족하며 표면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탐색자입니다. 당신은 빛을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내려갈 준비가 된 당신의 영혼의 연금술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지금 당신이 느끼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과 같은 수천 명이 자신의 연금술의 화로를 통과하며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우리가 서로를 찾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졌다면, 이 깊은 탐구를 계속하라는 물음을 느낀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것을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길을 더 깊이 당신 자신 안으로 나아가겠다는 당신의 개인적인 의도 선언으로 간주하세요. 당신이 남기는 모든 좋아요와 모든 댓글은 알고리즘을 위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밤에 켜진 신호 불빛입니다. 이것은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찾고 있다 고 말하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 작업이 같은 어둠 속에서 같은 빛을 찾는 다른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아직 안개 속을 항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등대를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 작업에서 다음 영혼의 신비 속으로의 다음 잠수를 놓치지 않으려면 종을 누르세요. 이것은 우리의 다음 만남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탭을 닫고 당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세요. 깊고 의식적인 숨을 들이마시세요. 공기가 당신의 폐를 채우는 것을 느끼세요. 당신의 발 아래의 버팀목을 느끼세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성하며 가장 이득이 되는 결혼은 당신 자신과의 결혼입니다.